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의 한성욱입니다. 셀트리온 스퀘어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주분들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3년 동안 나와준 악재가 또 나와주면서 한타임 좀 주가를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북한은 미사일 쏘고 하나는 금리 인상하고 미국 증시는 마이너스 2.5%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충격폭을 과하게 주는 하루였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장에서 뭔가 방송을 못 잡으시는 분들은 허밍채TV 텔레그램 꼭 들어오셔가지고 고퀄리티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운영하는 방송과는 다섯 종목을 수익 청산을 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엔 오늘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이 셀트리온 관계사로 매출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상 매출을 잡았고, 이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 그러니까 저는 키포인트만 좀 잡아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가상 매출을 잡았고 매출이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은 물건을 만들어서 헬스케어나 제약이 판매를 하는 거고, 이 판매 금액을 매출로 잡게 되는데 헬스케어나 제약으로 넘어간 물건이 실제 판매가 이루어졌는지도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법상 서로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없는 회사끼리는 매출을 잡을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같은 세 개의 회사라는 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관계사에서 국내 판권을 과도한 금액으로 샀고 그 시점이 수상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 셀트리온은 당시 이제 헬스케어 국내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국내 판권을 약 280억을 들여서 다시 사오게 됩니다. 근데 당시 헬스케어는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었고 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과도한 금액으로 판권을 산 것이 아니냐, 그리고 왜 그런 의혹이 있었고 왜 하필 그 시점에 샀는지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 문제가 있는데, 의약품은 유통기한이 좀 존재하고 지날 경우에는 새 제품이더라도 폐기를 하면서 회계에서 이제 회계 처리 손실을 해야 되는 건데, 회계 처리 손실을 하지 않은 채 창고에 과도하게 있다라는 의혹. 근데 그 의혹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거 이슈가 새로운 이슈가 아니에요. 다들 잘 아시겠죠.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제가 세레를 3년 동안 보면서 셀트리온 세레를 3년 동안 보면서 2018년도하고 2021년도에 3년 동안 지금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의 좀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좀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시가총액이 좀 높은 셀트리온의 주주 반발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강원은 감리를 통해서 셀트리온 그룹의 매출 자체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근데 셀트리온의 의약품 판매법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이 재고 손실을 축소를 해가지고 장부에 반영한 정황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약품의 이제 시장 가치가 하락을 했고, 이로 인해서 비용은 제때 실적에 반영을 하지 않는 탓에 실적을 이렇게 부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독원이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헬스케어의 재고자산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해외 유통사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한 루트인데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흐름인데, 재고자산 장부 가격은 1만 원인데 뭐 시세에서 가공비 2,000원을 빼고 뭐 재고자산은 9,000원으로 예상. 근데 장부 가격이 1만원으로 기재가 된 거예요. 그럼 장부 가격보다 크면 상관이 없는데 장부 가격보다 적으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하게 되면 매출 원가가 증가가 되고, 매출 원가가 증가하게 되면 이익이 줄어들면서 적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정도라고 한번 일단은 보시면 될 것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원은 재고자산 1,000원을 까야 되는데 왜 안 까냐에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폐기, 손실, 폐기로 인해 손실이 나와주고 원가가 커져서 이익이 줄어드는데 셀트리온은 이것을 좀 회피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중심적으로 나와주는 거고, 오케이 그렇다라고 합시다. 근데 예시를 들어서 삼바도 이것보다 훨씬 더한 분식회계 악재가 있었어요. 근데 삼바는 이거를 버텨냈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올라가줬습니까? 대세 상승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3년간 끌어온 이슈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겁니다. 네? 분식회계 이슈 있잖아요. 이왕 말 잘 나와줬네. 이번에 해소돼야 됩니다. 무죄가 되면 상관이 없고요. 유죄가 되면 상패가 아니라 벌금 정도로 진행이 되겠죠. 상장 유지되겠죠. 악재는 해소가 되고 주가는 반등이 나와주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 빨리빨리 끝나야 돼요.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 어느 정도 발표가 나와줘야지 주가 또한 마찬가지로 악재가 해소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질질 끌면 안 돼요. 네. 이왕 주가 빠지는 부분에서 이런 악재 또한 같이 다 털어내고 저는 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지금 힘든 상황을 좀 겪어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든 주주분들이 셀트리온 그룹주를 들고 계신 주주분들이 지금쯤이면 정말 화도 나시고 진짜 이거 말이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왔어요. 역사적으로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졌죠. 언제나 그랬듯이 악재라는 건 나와주라고 있는 겁니다.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결과물 나와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한타임 주가는 한번 출렁여 주겠죠. 근데 이왕 출렁여지는 거 제대로 출렁여 준 다음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주면 좋겠다라는 게 그때의 제 심정입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분들도 냉정하게 얘기를 했었을 때 여기서 어느 정도 악재 반영이 되고 내려와주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회사 측에서는 이때는 주주 가치 제고를 해야죠. 네? 이때는 주주가치 제고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재 나와서 흔들려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막 거래량 터져주면서 도지 캔들도 하나 만들어지고 거래량도 터져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량 섞여주겠죠. 네? 그러면서 회사 측에서는 그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무상증자 한번 하겠다. 우리는 주가 방어를 할 명확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서 주주가치 제고해주면 그때부터 주가 방어도 해주면서 추세의 병호점 부분이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차피 부딪혀야 되는 이슈였었고 이번 나와준 김에 제대로 해결하고 다 털어내주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다시 한번 더 힘내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당연히 모두가 다 힘든 시장입니다. 이런 힘든 시장에서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꼭 허빙제 TV 텔레그램도 들어오셔가지고 여러가지 고퀄리티의 정보와 내용도 받아보시고요.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일매일 장중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익 인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지막에 수익 인증밖에 없긴 했었는데 이런 거 보시면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저희가 다 체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시장이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허민재 TV 이벤트 기회도 잘 잡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성공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